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입니다. 오늘도 역시 스콧 교수의 인생 경제학.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꼭지 제목은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 인간 관계가 목적이다.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수단일 뿐이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나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선생님, 보호자 등이 주로 주는 사랑을 받는다. 어른이 되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찾는다. 주고받는 사랑이라. 상대방이 되돌려 주는 사랑, 안정감 또는 친밀한 감정 등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에는 에로스도 있을 것이고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필로우라고 그럽니까? 필리아, 에로스 우정이죠. 필리아.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야,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랑이 온다. 이 사랑은 상대방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사랑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돌려받는지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사랑이다. 조건도 없고 거래도 없다. 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주는 행복에만 오롯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상대에게 준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으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완전하게 주는 사랑은 영원하다. 인류의 주체로서 우리의 임무와 역할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송인구자가 나셨습니다. 송인구자. 다시, 인류의 주체로서 우리의 임무와 역할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을 굳건히 지켜온 비법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행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연은 이것을 가장 보람있는 일로 만들어 놓았다.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업적이다. 그것은 온 우주에 당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생존과 진화의 생존과 진화와 생명의 주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아주 짧은 시간을 머물지라도 그 순간은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게 될 가장 중대한, 다시 말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결정이 뭘까? 바로 누구와 함께 아이를 가지느냐다.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의미가 있다면 누구와 함께 자식을 낳아 기르느냐는 훨씬 더 심오한 문제이다. 가로 열고, 참고로 나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로 닫고, 친절하고 유능하며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함께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평온함과 보람으로 가득한 기쁜 순간들의 연속을 말한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거나 무능한 사람과 함께 아이를 기르면 아이 자체는 기쁨일지 몰라도 그 기쁨은 불안감과 실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따금 찾아오는 순간이 될 뿐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꾸려나간다면 즐거운 순간들이 넘치는 의미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불안정하거나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한다면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누리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먼저 열등감을 떨쳐버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다. 진화의 핵심은 당신의 레벨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DNA를 지닌 누군가와 당신의 DNA를 섞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 도태 이론이다. 당신의 접근을 거부하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교적 정확한 지표다. 나이 차이가 또 많으면 거부할 수 있죠.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어릴 때. 그때는 특별한 비상 상황이죠. 뭔가가 있어야죠. 돈이 많다거나 아이돌이라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가능합니다. 백종원 군도 셰프 백종원도 뭐 20살 차이 나는 젊은 아내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자라면 안 합니다. 아유, 백종원이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꿀돼지 같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아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종원 씨. 귀엽게 생겼어요. 농담입니다.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에는 성격, 성공, 외모, 집안 등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거절은 당신이 흠모하는 대상이 당신보다 더 나은 DNA를 갖고 있으며 그 사실을 상대도 잘 알고 있다는 즉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다. 문제는 거절을 더 나은 DNA의 표시라고 지나치게 연관짓기 시작하는 데 있다. 너무 열등감을 갖지 말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신의 레벨 너머로 손을 뻗으면 안 된다거나 가로 열고 성공의 핵심 요인 가로 닫고 키가 크고 헤어스타일이 근사한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단순한 점에서 혜택을 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라 이다. 당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레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DNA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사람에게서 차이기 전까지 제대로 짝을 찾지 못한다. 차여봐야 안다. 주제를 안다. 그런 말 같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 당신의 레벨을 뛰어넘어라.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덫에 트랩이죠. 영어로.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 킹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즉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보다 레벨이 낮거나 어딘가 모자라거나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죠. 오늘 손자병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매서 100번 싸매도 위태롭지가 않다. 우리 집 애완견 조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따른다. 멍멍이죠. 조의 관계 기술은 거의 오프라 윈프리급이다.
조를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발견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대체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만족감에 도달한다. 그 능력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다음 장은 1 플러스 1은 2보다 크다. 물색이란 꼭지가 있습니다. 나름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다시 싱글이 되는 일은 분명 엄청난 과제를 떠안는 것이다. 사전 준비, 면도 등 몸가짐, 정돈, 치장하기, 계획 짜기, 상대 물색하기, 문자 보내기, 사귀기, 거절하기, 코첼라 페스티벌에 같이 가기, 밀고 당기기, 그리고 또 거절당하기의 과정은 무척 피곤한 일이다. 싱글이 되는 일에 유능하다는 뜻은 당신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1%의 사람 중 한 명이어서 그냥 모든 행운이 저절로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일처럼 그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역시 이런 사람을 몇 명 아는데 하나같이 재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꼭지가 있고 점수를 매기지 마라. 다음 꼭지는 자, 용서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둘째, 절대로 추위에 떨게 하거나 배고프게 하지 마라. 이 파트너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셋째, 애정과 욕망을 가능한 한 자주 표현하라. 자, 이것이 연애의 기술입니다. 가족을 이끌어가는 기술. 자, 친밀한 관계의 이점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중략입니다. 행복에 투자하는 법도 나와 있고요. 조금 불편하지만 싫지 않은 일을 해라. 누군가의 발렌타인이 되는 경험. 오늘날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을 표현하는 로맨틱한 날로 변했지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원래는 발렌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성인 2명을 기리는 날이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이 한국에서 힘듭니다. I love you 하면은 오해받아요. 미친놈으로 취급받습니다. 애정을 표현하라. 160페이지입니다. 애정을 표현해라. 손잡기가 나와 있죠. 뭐 성희롱이라고 그러죠.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이거 전부 폐지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망하는 길입니다. 성폭행이 아닌 것은 성희롱이 될 수가 없죠. 손잡는 것은. 그러나 상대가 계속 거부를 한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리움은 또 하나의 배움이 된다. 그리워하십시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감하십시오. 당신의 첫 집은 중요하지 않다. 가난해도 좋다. 나중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인생의 마지막에 대처하는 법.